안녕하세요. 분당 수강률 1위 YBM 분당센터 슈퍼토익 만점 강사 지인쌤입니다. 오늘도 9월 26일 토익 총평으로 지인쌤이 돌아왔습니다. 지인쌤하고 9월 26일 토익 같이 살펴보시면서요.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추가 포인트까지 또 열심히 달려가 보면서 10월 토익을 또 알차게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9월 26일 시험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RC 같은 경우는 파트 5, 6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정말 7이 우리에게 아보카도 트라우마를 남겨주지 않았나. 시험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무슨 말일까 좀 싶을 수는 있는데요. 파트 7에서 아보카도가 나왔었던 지문이 좀 너무 헷갈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좀 고생하셨던 것 같고 시험 끝나고 너도 나도 진짜 아보카도 먹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조차도 좀 몇 가지 헷갈렸었던 패러프레이징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을 했어야 됐었던 그런 문제들이 몇 개 있어서 이거 좀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문제 풀면서 좀 고민하는 내용들이 좀 많았을 것 같고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올라가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인쌤도 시험이 너무 힘들었었어가지고 끝나고 정말 끝나자마자 갈비 먹으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거 드셨어요? 이렇게 추리한 모습으로 갈비를 열심히 먹고 날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총평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카페로 달려가서 준비하고 왔어요. RC 같은 경우에는요, 파트 5 좀 그래도 좀 최근 시험에 비해서는 어휘 문제도 좀 무난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파트 6에서 문장삽이 하나 정도가 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밀크 파우더 좀 기억이 나실까요? 밀크 파우더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문장 삽입을 조금 찾기를 좀 학생들이 좀 까다로워 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나머지 그 접속 부사 문제 찾는 거 있죠? 그래서 앞에 내용과 그 뒤에 내용에 좀 흐름 연결을 하면서 정확하게 들어갔어야 했었는데 so와 unless 때문에 계속 so의 해석을 주시면서 unless의 해석을 주시면서 얘도 된다 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또 파트 6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이따 같이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7 같은 경우는 초반에도 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몇 가지는 주인쌤도 좀 계속 읽으면서 이게 다 체크를 해놓고 마지막까지 다시 와서 좀 고민을 했었던, 그러니까 분명히 독해가 안 되진 않는데 그 독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문과 보기의 패러프레이징이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이제 연계 문제 같은 경우도 좀 헷갈리게는 좀 나왔었는데 좀 평소보다 조금 꼬아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지만 지니쌤이 정말 알려주고 있는 그 연계 패턴 힌트 찾기로 또 이제 적용을 해보셨다면 5초 컷 문제로 또 해보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파트 7에서 연계 힌트 주로 어떻게 나오는지 또 이따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C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LC Part 1 좀 괜찮았고 2도 웬일로 조금 돌려말하기 패턴이라든지 좀 오답으로 좀 버릴 수 있는 좀 그런 무난한 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만약에 Part 2가 너무 어려워요 하셨던 분들은 오늘 정도의 시험에서는 그래도 좀 이제 오답 개수가 좀 평소보다는 좀 줄여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좀 그게 아니라 여전히 어렵다라고 한다면 좀 자꾸 오답 소거를 하지 못하고 돌려말하기 패턴을 조금 덜 숙지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Part 2는 그 패턴에 맞춰서 조금 연습을 하면 정답률이 그래도 쭉 올라가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4 같은 경우는 저는 3는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난이도가 뭐 아주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뭐 중중 정도 되지 않았을까. 파트 4에서는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좀 이런 부분은 어려웠겠다. 역시나 패러프레이징 같은 소리가 들리면은 걔는 오답이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단어가 들리면서 패러프레이징을 해주셔야 정답으로 이제 찾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Part 3, 4에서 G쌤이 어떤 단어가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되었는지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또 이제 나중에 LC 총평 부분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LC, RC 좀 더 세세한 내용들과 추가 포인트까지 잡으러 가보실까요? 자, LC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Part 1 난이도 같은 경우는 중하 정도로 좀 놓아볼 수 있겠어요. 엄청나게 뭐 생소한 단어들이 나왔다든지 뭐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이 나왔진 않았던 것 같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답은요. He's facing a computer monitor. 얘가 정답이었어요. 물론 쌤이 가지고 온 이제 사진에서는 여자 2명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 이제 정답은 he였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이런 것보다도 이런 표현들이 되겠죠. 그래서
facing a computer monitor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얘네들은 컴퓨터를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어디를 향하고 있다라고 할 때 facing이라고 하는 것들 들릴 수 있겠다. 자, 추가 포인트도 잡아 보셔야 되겠네요. facing 같은 경우는 the same direction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자들이 보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지금 그 같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쵸?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facing the same direction도 이제 정답 표현으로 들릴 수 있다. 혹은 facing 뿐만이 아니라 looking in the same direction 얘네들도 같은 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이제 도서관 사진이었는데요. She's resting her hand on some books 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rest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쉬는 거잖아요. rest가. 그러니까 여자의 손이 어떤 이제 books 위에 그냥 툭 이제 걸쳐진, 놓아진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resting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고, 뭔가 손을 허리에 이제 올려두고 있을 때도 여러분 resting her hand on her wrist, 그쵸? 허리에 올려두고 있다 라고 할 때도 resting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사진을 보시면 또 지니쌤이 심심하니까 또 쌤 사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resting her arm on the table 이렇게 테이블에 이 elbow가 닿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이제 힘을 받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 이것도 뭐로 쓸 수 있다? resting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쌤은 요거 하나 또 잡아주고 싶어요. 요렇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마시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런 표현 들릴 수 있어요. drinking from a cup. 그래서 컵으로부터, 그러니까 입에 이미 대고 있는 거죠. 마시고 있는데 from a cup, 컵에 바로 이제 입을 대고 마실 때에 drinking from a cup. 요런 사진들도 이제 자주 나왔었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진이요. The woman is going down some stairs. 그래서 stairs 이렇게 계단이 나왔었고요. 여자가 이제 걸어 내려가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going down 요거 이제 나왔었습니다. 계단이 나오면 그리고 꼭 들리는 빈출 단어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험은 또 나오지 않았었지만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빈출 단어니까 챙겨주시면 좋겠죠. handrail 이렇게 들리면 난간을 잡고 있다. 그래서 잡고 있다. holding 요런 소리와 함께 handrail 들릴 수 있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넘어갑니다. 이제 뭔가 그 랙이라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왜 행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사진에 보이면 제 비슷한 사진을 찾아와 봤고요. Some clothes are hanging on a rack. 그래서 이렇게 옷이 걸려져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rack 이렇게 이제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답으로 들렸던 표현 중에 하나가 trying on shoes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 있는 어떤 이런 이제 표현 사진이 보이면 이미 신고 있다. 그러니까 trying on 그리고 putting on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심심하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이것도 틀리면 안 되니까 나왔을 때 거저 먹으라고 쌤이 또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거 틀릴 거 아니죠 여러분? wearing은 이미 신고 있는 거 혹은 이미 입고 있는 상태, 이미 끼고 있는 상태, 안경 같은 것들을요. 그래서 trying on, putting on은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고 wearing은 상태 이야기하는 거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removing, taking over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remove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뭔가 꼭 제거하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옷 같은 것들을 이렇게 벗고 있는 그런 이제 표현에서도 removing her coat 이렇게 좀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removing도 들릴 수 있다. taking off와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hanging on a rack까지.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rack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매거진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놓는 그런 이제 받침대 있죠? 그런 애들도 rack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챙겨 주시고요. 자, 그 다음 5번 사진 갑니다. 5번 사진이 조금 이런 비슷한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a portion of the roof is unfinished. 이런 표현만 보면은 뭔가 portion이 들리면서 얘 좀 어렵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요. 뭐 나머지가 너무 기통차게 오답이어서 정답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roof의 일부분이 is unfinished. 지금 다 일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공사 중이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었고요. 여기서 또 추가 포인트
포인트 잡아 보셔야 되겠죠? 뭐 workers are repairing 이라는 단어들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one of the workers is using a tool.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using도 참 많이 들릴 수 있으니까 같이 또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사진이요. Tools are propped against the wall. 그래서 여러분 우리 propped against 선생님이 한번 또 총평해서 발음을 또 이렇게 한번 해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이게 prop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prop the. 그래서 어떻게 소리가 들릴 거냐면요. prop the against. 요렇게 한 번만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propped against, propped against 요런 소리가 아니라요. 요렇게 연음이 되면서 propped against 요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세 번만 따라해 볼까요? propped against. 뭐라고요? propped against. 마지막 propped against. 그래서 요렇게 기대어져 있는 사진들 당연히 leaning against 하고도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벽에 기대어져 있다라고 했었던 propped against 요런 사진이 나왔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Part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2는 이번에 엄청나게 좀 까다롭게 나왔던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어려운, 체감 난이도상 가장 어려운 파트일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이제 지희쌤이 알려주는 오답 패턴이라든지 돌려 말하기 패턴을 조금 숙지하고 계셨더라면 오답을 버리는 게 굉장히 어렵진 않았었고 조금 최근의 시험에 비해서요. 돌려 말하기 패턴도 조금 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서는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또 이제 너무 많으니까 지니쌤이 돌려 말하기 패턴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When are you available for an interview? 그래서 너 인터뷰 언제 가능하니? 이런 거였는데 물론 모든 이제 문장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문사, 동사, 그쵸? 보통 이런 마지막에 들리는 단어는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 언제 가능해? 인터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I'm going out of town this week. 저 이번 주에 out of tow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어요. 뭐 저 출장 가요, 여행 가요, 뭐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해석으로 그때그때마다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안 됩니다 라는 거죠.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제가 요새 굉장히 핫하게 제가 밀고 있는 부재 표현들면 정답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익은 비즈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에서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부재 표현은 뭐 out of office, 뭐 사무실에 없습니다. 뭐 휴가 갑니다. out on vacation 아니면 출장 갑니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부재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무실에 없는 거잖아요. on my break 저 지금 쉬는 시간입니다. 뭐 아니면 work from home 재택근무예요. 이런 표현들이 들리면 바로 정답이다 라고 했던 것들 이제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9월 12일에도 부재 표현 한번 들렸었고요. 이번에도 저는 out of town이 들리면서 아 역시나 부재 표현이 들렸구나 하면서 바로 정답으로 찍었었습니다. 자, 다음이요. Are you expecting any delivery today? 너 오늘 뭐 delivery 뭐 이제 뭐 배송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있니? 그랬는데 No, not until tomorrow. 이런 표현이 들렸어요. 자, 제가 그랬거든요. Not until 들리면 정답이다. 제 총평을 조금 꾸준히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제 수업에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잘 알 거예요. Not until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렸고요. Not until 들리면 정답이다.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Who's leading the seminar in Melbourne? 멜버른에서 세미나 누가 진행하죠? It's not until next November. 다음 11월까지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세미나가 다음 11월까지 없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시간이 많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꼭 많다라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다음 11월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안다 모른다? 모른다. 라는 표현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not until tomorrow. 그래서 오늘 아니고요. 내일 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제 표현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not until을 사용해서 돌려 말하기 패턴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을 띠고 있으니까 not until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정답 확률이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have this shirt in bigger size? 이 셔츠요. 좀 bigger size, 좀 사이즈 큰 거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A new shipment comes in tomorrow. 아, 새로운 그 제품이요.
배송이요. 내일 옵니다. 라는 거였는데, 저는 좀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좀 이거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을 통해서 뭔가 지금 안 돼, 지금 unavailable 이라는 뜻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걔가 좀 정답이더라. 그래서 a new shipment comes in tomorrow라고 하는 것은 지금 bigger size가 내일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없어요 라고 하는 지금 unavailable 이라는 표현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자, 바로 볼게요. 비슷하게 같은 이제 9월 26일 날 The grand opening for the store is tomorrow. Is it? 이렇게 했을 때 그랜드 오프닝, 우리 스토어 그랜드 오프닝이 내일이지 그렇지? 라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랬더니 No, it has been postponed until next month. 그래서 아니야, 다음 달로 연기됐어 라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 연기됐어, 내일 아니야, available 하지 않아. 좀 이런 표현으로 좀 보시면서요. 아, 그래서 지금 결국 안 된다는 거구나. 뭔가 취소됐다구나. 좀 요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 그런 의미로 좀 귀결이 된다. 그러면 정답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요런 표현이었어요. Could you let me your stapler? 그래서 그 스테이플러를 제가 좀 빌려줄 수 있겠나요? 뭐 이런 표현이었는데 Ginny is using it. Ginny가 사용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정답이었는데 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지니쌤의 요거 들리면 정답이다. 후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사람 이름이 들리면 정답이다 라는 거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패턴 9월 10일. 근데 사실 9월 10일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뭔가 상대방 제3자 사람 이름이 후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사람 이름에 들린다. 그럼 뭐다? 정답 확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이요.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the air conditioner? 뭐 지금 문제 있나요? 에어컨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었냐면 I'll call the building manager. 제가 빌딩 매니저한테 전화해 볼게요. 그러니까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한번 뭐 연락해 볼게요.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얘도 지니쌤의 요거 들리면 정답이다 라는 표현으로 한번 볼 수 있겠어요. 자, let me check. 그리고 I will check. Let me call. I'll call. 이런 표현들 들리면 정답 확률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let me check 이라든지 let me call 뭐 이런 이제 표현들 뒤에 뭔가 maintenance 그리고 building manager 이런 애들이 들렸을 때요. 정답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적이 많으므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퀘스천도 있었네요. Who is the new department supervisor? 그래서 우리 새롭게 오는 우리 부서장 누구지? 라고 했을 때 That position is still open. 그 포지션 여전히 오픈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람 아직 안 구했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표현에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Still, 물론 해석을 하면은 알아낼 수도 있겠지만 자, 뭐다? Well, actually, still, already, only, oh. 이러한 추임새가 들렸을 때 좀 정답 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얘네들만 가지고서 바로바로 이제 정답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놓쳤을 때 진짜 뭐지? 라고 했을 때 좀 이러한 소리들이 귀에 탁탁 걸려서 걔네들을 정답으로 해본다면 어쨌거나 정답 확률은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기출 예시 한번 봅니다. Should we take cookies out of the oven? 우리 오븐에서 지금 쿠키 꺼내야 되지 않니? 라고 했을 때 They are already cooling down on the counter. 카운터에서 이미 시키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해석도 해도 되지만 이런 already요. 이런 표현들이 조금 귀에 걸려서 얘네 그러면 정답 확률이 높았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눈치 먼저 채시고 그 다음에 해석까지 더해보시면 훨씬 더 잘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퀘스천은요. The company's new smartphone was launched today. 그 회사의 새로운 스마트폰이요. 오늘 그 런칭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The previous model is just as good. 그 이전의 모델이 딱 이제 좋은데 라고 했을 때 just as good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교하는 거죠. 오늘 나왔던 new 그리고 이전의 모델 서로 동등하게 딱 좋다라는 거였는데 물론 해석을 하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기본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도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오답을 버리고 나면 좀 얘밖에 남지 않기도 했거니와 여기에서
그래서 좀 요런 팁을 드려봅니다. 자, 뭐 들리면 또 정답 확률이 높아진다? 뭔가 조금 들었는데 모르겠어. 좀 해석이 안 돼. 오답을 좀 잘 못 걸러냈어. 근데 내 귀에 좀 저스트가 들렸다. 그러면 걔를 좀 정답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그렇게 좀 찍었을 때 그래도 정답 확률이 좀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질문이 이거였네요. What are you going to include in your report? 그래서 너 이번에 너의 레포트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거야 했더니 That's the committee's decision. 그거는 위원회의 결정이야 라는 거였는데요. 자, 우리 좀 이런 거 교재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decide 들리면 좀 정답 확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I haven't decided yet. 나 아직 결정 안 해서 그래서 몰라. 뭐 it hasn't been finalized yet.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래서 몰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은 살짝 decision이라고 나왔는데 That's the committee's decision 이라고 하는 것은 즉 내 결정이 아니야. 그래서 귀결이 뭐죠? 그래서 몰라. 그래서 나의 decision이 아니야. 나는 몰라. 이런 표현으로 조금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decision 관련된 표현이 들려서 그래서 나는 모른다 라는 의미로 귀결이 된다. 그러면 얘를 좀 정답으로 해보자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Would you be willing to give a keynote speech at the trade fair? Would you be willing to 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해보시겠어요? Give a keynote speech. 너 키노트 스피치 해보는 거 어때? Trade fair 라고 하는 것은 뭐 무역 박람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랬더니 I will be hosting our board members on that day. 근데 내가 있잖아. 우리 board members, 이사회 멤버들을 그날 이거는 이제 trade fair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날 이제 안내를 해야 돼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연설해 줄래? 그랬더니 그날 이사 멤버들 안내해야 돼. 그러니까 즉 못한다라는 거죠. unavailable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제 그 의미 캐치한 그 내용이 뭔가 그래서 못한다. unavailable 하다. 대답을 듣고 unavailable 이라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좀 정답을 한번 해보자. 좀 이렇게 좀 트레이닝을 해볼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Part 2는 그 정도로 보고요. 3, 4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3까지는 조금 괜찮았고요. 4가 조금 paraphrasing, 그리고 의도 파악 문제에서 좀 어려웠던 게 좀 있었고요. 우리는 항상 기억하자. Part 3, 4에서는 같은 소리가 이제 들렸을 때 오답인 경우, 패러프레이징을 정답으로 주는 경우가 고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평소에 연습하실 때 좀 조심해 줘야 되겠다. 좀 특별하게 좀 고득점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좀 잘 신경 써서 공부해 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3, 4 주요 패러프레이징 문제로 볼게요. 이번에는 diet restric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food preferences라는 그 단어가 눈에 보였었고요. 우리 귀에는 garage, 여러분 얘 garage라는 표현보다도 garage라고 이제 표현이 들릴 거예요. 그래서 꼭 garage라고 하는 것은 뭐 창고도 되지만 parking lot, 주차장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parking lot으로 또 연결을 해 주셨어야 됐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도 파악 문제를 좀 볼 건데요. My delivery list says on one box. 그래서 my delivery list 내 이제 배송 리스트에 보면요. one box, 박스 하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says라고 하는 것은요. 꼭 사람이 말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리스트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아니면 엽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브로셔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라고 할 때 쓰여 있다라는 표현을 says라고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챙겨주시고요. 상황이 어땠냐면 여자가 근데 우리 2박스 시킨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남자가 my delivery list says one box. 근데 내 리스트에는 한 개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정답이 he thinks the woman is mistaken. 이렇게 연결을 했어야 됐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또 우리 귀에 relocate 이런 표현이 좀 들렸었고요. work from home. 그래서 이제 남자가 새로 직장을 구하는 이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너 relocate, 너 그 직장을 위해서 옮겨가야 되니? 아니면 너 재택근무니라는 걸 물어보면서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work location으로 연결할 수 있었어야 됐었고요. 또 이런 이제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Have you seen 블라블라 하면서 calendar by any chance. 그래서 본인의 조금 물건을 찾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personal items are missing. 그래서 이 personal items가 그러니까 너 봤니? 왜 없지? 뭐 이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지금 잃어버렸구나. 이런 캘린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구체적인 그런 아이템이 나왔는데 얘네들이 이제 personal 아이템으로 좀 연결됐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repairs 들렸습니다. 그래서 technician과 연결을 했었어야 됐었고 everyone thought. 여러분 이 thought라고 하는 게 피드백과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ideas 그쵸? 이런 이제 뭐 input 이런 애들이 thought와 feedback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paraphrasing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귀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렸었어요. property 그리고 our development company 이런 게 이제 들리면서 이 여자는 이제 직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real estate developer. 그래서 어떤 property 뭐 부동산 그쵸? 건물 뭐 땅, 그리고 development company니까 연결될 수 있었던 거는 real estate developer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highway 들리면서요, major roads. 그래서 뭐 highway가 이제 고속도로인데 얘네들이 major road하고 연결이 돼서 정답으로 나왔었다. 그리고 의도파 요것도 하나 볼까요? This is not an ordinary building. 그래서 왜 이 표현을 했냐라고 했었는데 이제 파트 4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완공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컴플레인을 많이 했다라는 표현이 들렸었거든요. 그러면서 곧바로 연결해서 This is not an ordinary building. 그래서 컴플레인이 많이 남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ordinary building 여기 뭐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빌딩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제 표현으로서 to justify the duration of a project. 그래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justify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의도파악 문제에서요. justify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당화시키다가 나오면 조금 의도파악에서는 정답일 확률이 조금 높다라는 것도 좀 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트레이닝이 굉장히 인텐시브하다. 그래서 뭐 이제 트레이닝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막 그렇지만 너네 알잖아. 이 트레이닝이 그 커피 머신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이 커피 머신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라고 했을 때 정당화시키려고 왜? 너무 비싸니까 트레이닝이 인텐시브한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달라. 이제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justify 요 단어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justify가 들렸을 때 정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morale.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 사기치는 그런 사기가 아니라 직원들의 어떤 사기를 올려주자. 그래서 employees의 satisfaction과 함께 연결이 됐었고요. 또 이런 표현이 들렸습니다. Our competitor is releas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시한다 이런 거죠. Their new laptop 1 month before we release ours. 우리 거 이전에 한 달 이전에 우리 경쟁 업체에서 새로운 랩탑을 출시합니다. 그래서 얘네 회사가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Technology Manufacturing Company로 연결을 할 수 있었는가. 여기서 이제 들리는 단어들 뭐 랩탑이고요. 그쵸? 우리 거보다 먼저 출시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들리면서 Technology Manufacturing Company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됐겠다. 그리고 show you how 땡땡땡 works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요. demonstration으로 연결 지어볼 수 있었었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show you how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뒤에 to까지 연결해주면 좋겠죠? 얘네들은 항상 demonstration 이렇게 시연으로 연결된다라는 거를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파티 5, 6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중으로 좀 놓아 보겠고요. 자, 109번 문제 준비되었습니다.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답을 몇 번으로 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잠깐 멈춰 놓으셨다가요. 자, 저는 그러면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이렇게 B가 될 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walk-in patients라고 하는 것은 예약 없이 방문한 사람들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without an appointment 어떤 예약을 이제 없이
온 사람들, 그냥 방문한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walk-in customers, patients, interviewees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예약 없이 오는 분들은요, 우리 YBM 헬스 클리닉에 얼마든지 오셔도 됩니다. welcome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welcome이 형용사 자리에서 쓰였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이것까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interested 같은 경우는 이제 be interested in 이렇게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전치사 in, 그래서 뒤에 어떤 분야. 참고로 여러분, 이 be interested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9월 26일이었나요? 9월 10일 여튼 둘 중 시험 하나 중에 specialize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얘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specialize in 얘네들은 절대 수동태로 쓰지 않죠. 그래서 be, pp의 형태로 쓰지 않으면서 무엇을 전문으로 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것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거 그리고 전문으로 하는 거. 그래서 be interested in 때문에 specialize를 굉장히 be, pp로 쓰고 싶거든요. 다시 한번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자, 그리고 relative 같은 경우는요. be relative to 뒤에 명사 꽂아주면서 어디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참고로 welcome은 동사로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we'll welcome your suggestions 이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의 제안,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아이디어 주세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0번 마찬가지로 영상 잠깐 멈춰 놓으셨다가요. 또 살펴보시고 정답 생각해 보세요. 되셨을까요? 자, 1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이제 A, B, C, D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대명사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명사 문제는요, 여러분, 의외로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대절 뒤에다가, 그냥 여기 주어 자리구나. 그래서 앞뒤 안 보고 그냥 뭐 C로 한다든지 이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B, theirs. 그래서 theirs는 그들의 것. 그래서 제발 우리가 주어, 그리고 비동사 뒤로 명사가 우리 눈에 보이면 주어는 명사다 라고 한 번만 해석을 한번 해보면서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꾸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y 그리고 저도 바로 R가 나오잖아요. R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they가 아니라 theirs is a blue minivan 이랬는데 의외로 실수를 조금 놓치셨던 분들이 많아서 혹시 여러분들도 실수하지 않으셨는지 좀 챙겨보시라고 문제를 준비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theirs가 정답이었다. 가끔 여러분 theirs는 그래도 눈에 잘 보이는데 이 his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의라고만 눈에 보이지 않고 그의 것 이렇게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체크 한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11번입니다. 또 문제 살펴보시고요. 되셨을까요? 자, 정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although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although 접속사, 전치사, 우리가 접속부사라고 하는 세 가지를 빠르게 품사별로 나눠볼 수가 있으셔야 되겠는데, however는 보자마자 제껴줘야 되겠죠. 왜? however는 부사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교재 같은 데서는 접속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접속부사라고 할 때 접속이라는 말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품사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홀로 그냥 컴마와 함께 쓰이는 애죠. 그래서 동사 1 뒤에 보니까 동사 2 컴마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절대 부사는 올 수 없는 자리다. 보자마자 제껴주시고 in case 같은 경우는 만약 뭐뭐 할 경우에 접속사죠. 대시 이제 이렇게 생략될 수도 있으니까 동의어 in the event that 생략된 상태로 뒤에 주어 동사 연결된다라는 거 보시고요. 또 뭐뭐 할 경우에 이제 나온 김에 제가 또 provided, providing that 얘도 접속사다. assuming that 뭐뭐라면 그래서 다 같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in case도 아니었고 A, although가 정답이었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제 오프라인 현장 강의에서 풀어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이제 해석을 들었어요. 그래서 because라고 했는데 선생님 because는 왜 안 돼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해석이 그렇게 또 보면 그래 그럴 법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because our security system is functional 여러분 functional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작동됩니다. 그래서 그 컨설턴트가 우리의 security 시스템 보안을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다른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제안했을 수도 있잖아요. 추천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주어를 정확하게 못 본 거죠. 우리의 보안 시스템이 잘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턴트는 우리 회사로 왔겠죠. recommend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만약에 다른 회사에게 다른 업체에게 했다면 다른 업체라고 하는 목적어가 또 이제 들어갔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upgrade, functional upgrade. functional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데 upgrade 필요 없잖아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뭐다? although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13번 마찬가지로 풀어보시고요. 정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바로 넣었네요. 자, 113번 이렇게 볼게요. 113번은 정답이 C고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이 expanding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와 부사의 그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expand rapidly 빠르게 확장하다. 그래서 to the delight of each customer. 그래서 customer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만족을 위해서 satisfaction 이야기하는 거겠죠? YBM은요. expanding 핸드폰 수리 보상 범위를 아주 빠르게 확장시켰다. strangely는 당연히 낯설게, formerly는 이전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formerly는 previously와 함께 늘 과거 시제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hardly는 거의 안 한다. not이 빠진 never 종류의 그 이제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expand rapidly 보셨으면 됐겠습니다. 자, 또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지니쌤이 또 추가 포인트 준비해 봤어요. expand rapidly 빠르게 확장하다 이렇게 짝꿍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expand greatly 요 부사도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예문 같이 살펴보시면요. The computer industry 그 컴퓨터 산업은요. has expanded 확장되었는데 어떻게? 굉장히 크게 아주 넓게 over the last 3 years 지난 3년간이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expand는 같이 늘 짝꿍으로 오는 애가 into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into, expand into 뒤에 이런 식으로 market 국가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국가로 이제 확장해서 들어간다. 진출 느낌으로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난번 총평에서도 건드려드렸는데 expansion 나오면 반드시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은 strength in presence까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자, 제가 그때 presence를 뭐라고 했냐면요. 자, 여러분 안마의자기 하면 요새 브랜드 뭐 생각나세요? 저만 바디 푸 땡땡이 생각나는 거 아니죠? 요새 드라이기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죠, 브랜드? 약간 다이 땡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물건 했을 때 딱 생각나는 그런 이제 사업의 브랜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업의 그 브랜드의 프레젠스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스 뭐 입지, 존재감 이렇게 그냥 보기보다도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브랜드 파워로 그냥 기억해라. 그래서 이 브랜드 파워를 위해서 해외로 진출하고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늘 이 프레젠스와 익스펜션이 함께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네요. 그리고 이제 프레젠스는 참고로요. 우리 온라인 프레젠스까지 같이 잡아줄까요? 온라인 프레젠스는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이 상당한 그런 애들 있죠? 얼마 전 파트 7에서도 등장했었던 단어였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16번이요. 보자마자 문제 보시고 정답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정답 하셨을까요? 자, 정답이 뭐죠? A, B, C, D 보면은 이렇게 또 아름답게 여러분 오타가 이렇게 생겼네요. 자, A, B, C 요거 predict는 아니고요. A, B, C, D, neared, nearest 그 다음에 nearly, nearness 예 중에서 4개 중에서 골라주셔야 되는데 뒤에 여기까지 주어 바로 확인하시고 여기 뭐가 보입니까? 14,000 people 바로 사람 보이죠? 그쵸?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숫자 앞 부사 바로 생각해 주시면서 nearly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8월, 9월 요 포인트 문제가 계속 나왔으니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또 10월에 나올 수 있다.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해서 출제된 것들은 계속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인쌤이 좀 총평을 정말 열심히 최대한 준비해 보려고 하는 게 계속 조금 뭐랄까 최근 2, 3개월 내에 나왔었던 문제들이 좀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이 진짜 띄거든요. 그래서 제 총평을 통해서 추가 포인트까지 잡으면서 이렇게 공부하셨던
준비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진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숫자 부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라고요? nearly, roughly, approximately 얘네들은 거의 그쵸? only, just 이런 애들은 딱 그 숫자만 이렇게 보시겠죠. more than, over 얘네들은 뭐뭐 이상, at least는 최소 몇 명, 최소 몇 개, about은 약. 그래서 얘네들은 쭉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넘어갑니다. 118번입니다. A, B, C, D 챙겨주시고요. 요거 조금 어휘 문제에서 좀 헷갈려 하셨는데 자, 정답 골라보셨을까요? 자, 정답은 바로 D. 여기에서 오답 중에서 honest를 하신 분들도 많고 motivation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have in their managers가 보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have confidence in 무엇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표현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the company survey 발표했습니다. that the majority of employees 그 직원들의 대다수가 have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매니저 내에서 여러분 motivation 이 수거 표현을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직역을 생각해 보면 매니저 안에서 motivation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죠? 매니저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 아니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매니저들을 아주 신뢰하고 믿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in 이렇게 좀 챙겨주면서 짝꿍인 표현이었는데 지인쌤이 또 이렇게 가지고 와봤죠. 한 번씩 영영사전을 살펴보면 조금 아리까리했던 것들이 정말 머릿속에 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have confidence in 해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someone or something이 나오면서 여기 보이세요? have faith in. 그래서 얘네들은 confidence는 뭘로 볼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어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I believe you, I believe in you 이것 좀 볼게요. 이 in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조금 차이를 보시면 좋겠는데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believ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 너 믿어. I believe you 라고 하면 내가 너가 하는 말을 믿어. 그래서 true냐 아니면은 false냐 라는 걸 믿는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I believe in you 라고 이 in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뒤에 어떤 데려오는 이 대상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존재를 믿는다라는 느낌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나는 신을 믿는다라고 할 때 I believe God이라고 하지 않고요. I believe in God 이렇게 오지요. 왜요? 그냥 신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believe in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0번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문제 또 잠깐 풀어보시고요. 자, 정답은 이제 D, internal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조금 많이 틀렸었던 문제였었는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땡땡땡 inquiries should be sent to the compliance department 이렇게 되죠. 그래서 땡땡땡 문의는요 should be sent 보내져야 되겠습니다. 어디로요? to the compliance department. 참고로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또 적어놨는데 compliance department이라고 하는 거는 감사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internal inquiries에서 이거는 내부적인 어떤 문의들은 그 감사부로 이제 should be sent 보내줘야 됩니다 해서 가장 어울리는 거는 internal이었다. 자, 여기에서 또 추가 포인트 보면은 상당히 이제 또 C를 정답으로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preferable 관련된 단어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eferable 그리고 preferred 보통 이제 두 가지 같이 우리가 형용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preferable이라고 하는 거는 ABLE로 끝나면서 얘는 그냥 형용사죠. 그런데 이제 preferred는 이제 동사 출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그냥 분사다라고 설명을 안 하고 동사 출발 형용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분사라고 하면은 뭐 물론 이제 문법을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잘 알겠지만 또 문법 용어가 또 헷갈려서 또 싫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분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혹은 ed, 물론 이제 pp 형태가 되는 건데요. 붙여서 형용사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쌤은 항상 분사는 동사 출발 형용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preferable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 형용사 preferred는 prefer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형용사를 이제 넣게 된 거죠. 자, 얘네 둘 다 이제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나 의미가 이제 다르겠다. 그래서 가끔 이런 의미가 한국말로 봤을 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럴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영어 그 영영사전의 정의를 한번 정리하고 나면 훨씬 더 얘가 이런 의미구나 라는 의미 캐치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preferred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preferred란 is favored 이렇게 되고요. preferable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is better than some other option 이렇게 해서 좀 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referable은 좀 다른 것보다 더 나은 그렇죠? 그리고 preferred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호되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preferable, 그러니까 preferred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호된다는 것이 꼭 더 낫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preferable은 더 나은 거. 그래서 better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preferred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호되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referable, preferred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121번이요. 자, 또 문제 한번 풀어 보시고요. 자, 정답은 바로 B가 되겠습니다. follow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치사로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following이 형용사로도 쓸 수가 있는데 요렇게 the following day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날 next라는 뜻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더와 같이 함께 좀 쓰이는 경우가 많다. 요것도 하나 챙겨 주시고요. following은 이제 뭐뭐 이후에 전치사로서 after 대신에 또 써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following each session with a job candidate. 그래서 job candidates은 후보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후보자들과 함께 each session 각각의 어떤 세션 이후에 되겠죠. 채용팀은 should take time 시간을 좀 들여야 되겠습니다. to share their impressions. 그래서 그들의 그 각각 후보자들에 의한 후보자들에 대한 그 impression 인상이 어땠는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함께 그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following, after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정답 B로 해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12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 B, C, D 보시고 빈칸 채워보시고요. 자,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일단은 보기 먼저 보실 때에 prior to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before, 뭐뭐 이전에. 그래서 prior는 전치사로 쓸 때 항상 to와 같이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workers는요, 일하는 사람들은요, must affix. 여러분, affix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거를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affix A to B. 그래서 A를 B에 붙이다. 좀 붙이는 것 중에서도요, 특히나 라벨이라거나 아니면 우표 등을 좀 붙일 때에 이 affix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스탬프를 letter, 편지에 붙인다라고 할 때에 affix라는 단어를 좀 많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직원들은요, 붙여야 됩니다. The required warning labels. 여기까지 더로 시작하면서 이제 명사로 끝나고 있죠. required는 필수, warning, 경고, 라벨지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 뒤로 보면 sending products. 물건을 보내기 전에요. 어디로요? 품질 관리 부서로. 그래서 보내기 전에로 의미상 연결이 제일 예쁘게 되기 때문에 A로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otherwise D. 또 우리는 오답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otherwise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인쌤의 추가 포인트 otherwise 이렇게 또 이제 적어 놓았는데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이제 부사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요거 하나 좀 외워줄까요? unless otherwise specified. 여러분 specify가 또 이제 설명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이제 얘네들이 완전히 이렇게 굳어진 표현으로 unless otherwise specified 이렇게 같이 쓰이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않으면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이렇게 세 가지 콤보로 쓸 수 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125번이요. 또 풀어보시고요. 자,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네. 125번에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주어는 이렇게 바꿔보았고요. 박물관 투어 가이드들은요. receive 받아야 합니다. 트레이닝을요. 하지만 are expected to be generally 땡땡땡 about art. 그 미술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자, be expected to는 뭐 예상받다, 기대받다, 뭐 이런 거죠. to be 뭐 하다고 지금 예상을 받고 있는가. 자,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어울리는 단어 넣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knowledgeable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트레이닝을 받아서 여러분 트레이닝의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knowledge, 그쵸?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배우려고, learn. 뭔가 배우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배우긴 배우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generally 일반적으로 그래도 좀 미술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좀 지식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조금 but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정답 A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predictable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predict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다. 그러니까 이제 예측 가능한. 그래서 왜 우리가 너는 정말 뻔하다. 너는 진짜 어떻게 행동할지 정말 뻔하다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you are so predictable. 뭐 이런 뜻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C, distinctive라고 하는 뜻은 이제 또 독특한 이럴 건데요. 뭐 미술에 대해서 독특하다거나 미술에 대해서 predictable 예측 가능하다거나 미술에 대해서 creative 뭐 창의력이 있다. 그러니까 또 creative 써볼 수는 있겠지만 보통 가이드들이 그 art에 대해서 creative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게끔 나온 건데 얘네들은 뭐 미술 작가들이라면 그쵸? creative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가이드들은 뭘 해주는 사람들이죠? 어떤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A, knowledgeable과 같이 맞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요. 우리가 또 넘어가기 전에요. 요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distinctive를 또 쌤이 또 이제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이게 자 헷갈리거든요. distinctive도 형용사고요. distinguished 얘도 형용사거든요. 쌤이 아까 preferable 그리고 preferred 얘네들 두 가지 이제 차이점을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도 결국에는 형용사고 얘도 결국에는 형용사인데 얘네들은 조금 의미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그 자리 문제라면 당연히 형용사 문제를 해도 되는데 그 자리 문제에서 여기 빈칸이 형용사다라고 알고 있어서 뭔가 A, B, C, D 중에서 두 가지를 버리고 남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순수 형용사 그리고 동사 출발 형용사, 분사, ed 형태의 또 형용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또 이제 의미로 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쌤이 또 이 두 가지를 헷갈리니까 좀 잘 보자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 distinctive라고 하는 건요. 제가 그림을 준비해 봤어요. 요런 게. 그러니까 다 하얀색인데 혼자 요렇게 그쵸? 눈에 띄는 거. 그러니까 독특하니까 눈에 띄겠죠? 근데 distinguish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 상을 받는다거나, 그쵸? 그랬을 때 유명한, 저명한. 그러니까 똑같이 distinctive, distinguished는 독특해서 눈에 띄기는 하지만 독특하다라는 것이 꼭 뭔가 잘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눈에 띄는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 distinguished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을 받거나 그쵸? 뭐 메달을 받거나 뭔가 win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유명한, 저명한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보통 직업이라거나 어떤 뭐랄까요? 직책? 그쵸? 이런 애들 앞에서 distinguish가 많이 쓰이겠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 뭐 distinguished 유명한 뭐라 그럴까요? 뭐 researche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써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자질과 관련된 표현을 쓸 때는 distinctive가 아니라 distinguished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다. 쌤이 또 이렇게 그림으로 또 이제 이미지로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구별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129번이요. 문제 또 풀어보시고요. 정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29번도 이제 조금 놓치셨던 분들이 많은데 A, B, C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보시면서 여기서 눈치를 좀 먼저 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A, B, C들을 보니까 지금 종류가 어떻죠? what은
접속사. 아이고, 여기 이제 또 어떻게 또 대문자로 나왔네요. 소문자로 또 바꿔주시고요. 또 이런 것도 민감할 수 있으니까. 자, what, any, which, somebody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what과 which는 접속사 부류죠. 그쵸? what과 which는 접속사고, 접속사. 여기에서는 what과 which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ny하고 somebody 쪽은 대명사 쪽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다. 자, 우리는 항상 보기 속에서 뭔가 얘네들 부류가 접속사랑 대명사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좀 세주자? 동사 개수 그리고 접속사 개수를 세어서 문제를 조금 풀어주면 빠르게 좀 오답을 제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동사는 반드시 한 개죠. 그쵸? 근데 동사가 두 개이고 싶으면 여기서부터는 접속사가 같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what과 which가 정답이 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동사가 몇 개여야 돼요? 두 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좀 볼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요, 검토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사가 나왔고요. All job descriptions. 그래서 모든 직무 설명서를 next month, 다음 달에요. and, 그리고요. revise, 검토할 것입니다. that 여기 또 나왔네요. 여러분 that이 우리가 접속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동사가 검토할 것입니다. 동사 하나. 그리고 revise 동사 2개. need가 또 동사잖아요. 동사 3개. 그럼 동사 3개인데 접속사가 2개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동사 3개인데 접속사 2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and와 그리고 that 이렇게 접속사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미 동사 개수와 접속사 개수는 잘 짝꿍이 맞춰져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보자마자 what과 그리고 which를 제끼고 그 다음에 보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B와 D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revise는 이제 무엇을 수정할 것이다. 그럼 무엇을 수정할까요? 앞에 있는 이 job description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somebody, 사람으로 연결할 수 없고 정답 B로 볼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129번 같은 경우는 포인트, 보기에서 접속사, 대명사 이렇게 나오면 꼭 동사 개수와 접속사 개수를 세어보면서 먼저 빠르게 오답 소거할 준비를 해주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133번 문장 삽입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A와 B 둘 중에서 좀 골라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많이들 어려워하셨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앞에 133번 뒤의 내용을 보면서 A와 B 어떤 것으로 연결했을 때 더 자연스러울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정답은 이제 A가 될 건데요. 여기에서 먼저 좀 보실 거는 요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consistency. 우리가 보통 consistency라고 하면은 일관성이라고 많이 외우셨을 겁니다. 최근 시험에서도 in order to ensure, 보장하다, 일관성을 해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consistency가 여러분 여기서는 농도라고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제 4개 문장 삽입 중에서 2개는 정말 오답이다라는 걸 아셨을 거고 이렇게 둘 중에서 많이들 좀 헷갈려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어려워했었던 이유는 이 consistency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몰라서 조금 우왕좌왕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Jumy Milk 여기서 이제 주제가 맨 앞쪽에서 Jumy Milk라고 하는 얘네들이 파우더 밀크 파우더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can be used as a substitute in most recipes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substitute라고 하는 것은 그 대체품 그러니까 replacement라기보다도 replacement는 아예 새 걸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substitute는 이거 아니라 이걸로 써도 되겠다. 뭐 꼭 고기를 사용 안 해도요. 고기 대신 뭐 예를 들어서 뭐 두부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럴 때 substitute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 왜 정답 B가 안 됐는지 뒤쪽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첫 번째 여기 좀 보이세요? then. 그쵸? 여러분 the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A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at first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그러고 나서 then 또 이렇게 예쁘게 연결되는 거를 또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 뒤쪽에서 그 레시피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Then I tried using a high-speed blender. 정말 그 high-speed는 뭐 초고속 블렌더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try 한번 해봤어요. Mixing a larger quantity. 더 많은 양. 그랬더니 this method, 이 방법이요. take extra time.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그 밀크가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뒤쪽으로 어떤 요리라든지 레시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B는 조금 나가리 좀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첫 번째, 처음에는 was a challenge다 라고 하는 것은 어려웠다 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challenge는 무조건 도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려웠다, 그 difficult 했다 라는 내용으로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getting the right consistency. 처음에 여기서 right은 올바른 이라기보다도 딱 알맞은 농도를 찾기가 정말 at first.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러고 나서 내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초고속 블렌더를 사용해 보고요. 그리고 더 많은 양을 한번 믹스해 봤더니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우유가 훨씬 더 맛있어지더라. 이런 내용으로 정답 A에 이제 A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이렇게 좀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이것도 이제 문장 3의 문제가 아니군요. 136번 여기. 얘도 좀 많이들 헷갈려 하셨어요. 한번 앞뒤 내용을 살펴보시고 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unless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so는 안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들 하셨거든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가볼게요. 파트 6는 어느 그 앞뒤만 보고서 할 수 없고요. 앞에서부터 내용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첫 줄의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가주셔야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To prepare for the end of year employee. 쌤이 여기에서는 이제 banquet이라고 넣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135번이라고 해놨네요. 여러분 135번에 banquet이 나왔고요. 이렇게 써볼게요. On Saturday, December 20th. 12월 20일 토요일 날요. 그 employee banquet이라고 하는 것은 뭐 행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직원 행사가 있는데 오피스가 그래서 닫을 거예요. 언제요? 3시. 금요일 날 12월 19일이요. Please do not schedule. 동사 나왔죠? 그러니까 미팅을 잡지 마세요. For this time. 이 this time은 이 이제 12월 19일. 그쵸? 일찍 닫으니까 그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unless라고 하는 것은 if not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왜 if not이 정답이냐면 you can conduct them from home. 여기서 conduct them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미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미팅을 실행할 수 없다면 집에서 from home. 여러분 재택근무는 재택근무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work at home,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닌데요. 보통 work at home이라는 것보다 from으로 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회의를, 뭔가 화상회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미팅을 잡지 마세요. 왜? 오피스를 닫으니까. 그래서 unless가 정답인데,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미팅 스케줄 일정을 잡지 마세요. So, 그래서 집에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쏘면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so 뒤에는 뭐가 나와줘야 됩니까?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미팅을 하세요 라고 하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대안책을 내주는 거죠. 만약에 집에서 할 수 있는 화상회의라면, 그게 아니라면 오피스에서 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돼야지. 오피스에서 그러니까 닫을 거니까, 행사 때문에 닫을 거니까 오피스에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세요가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쵸? 그 미팅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so보다 unless로 가줘야 된다. so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줘야 된다? 결과, 목적. 그래서
집에서 하십시오. 집에서 화상회의를 하세요. 라는 목적, 예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체되는 대안의 그 어떤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게 아니라면 그쵸? 미팅을 잡지 마세요 라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6에서 좀 이런 문제들이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번역을 그냥 머릿속에서 해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앞에서부터 흐름을 쫓아가면서 이제 이런 뭐랄까 좀 접속사라든지 이런 애들을 넣어주는 것들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다. 항상 번역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뒤 내용에 의미 캐치하는 습관을 조금 들여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파트 5, 6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 영상 함께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인쌤은 또 다음번에 알차게 총평 영상 또 준비해서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인쌤은 YBN 분당센터에 있습니다. 슈퍼토익이고요. 분당에서 유일한 만점 강사 팀으로 이루어진 팀일 거예요. 여러분들 토익 정말 고민스럽고 또 이제 당장 빠르게 토익 점수 필요하다. YBN 분당센터에서 또 지인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또 함께 열심히 토익 공부해볼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